안녕하십니까. 한경 글로벌 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입니다. 최근 일본의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재개발, 저금리 환경에 더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 수요가 전국 땅값을 밀어 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일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 백화점 등 소비주 주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경제 영향을 짚어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4년 기준지가에 따르면 주택지와 상업지 등 전체 용도의 전국 평균은 전년 대비 1.4% 상승했습니다. 3년 연속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올해 상승률은 일본의 거품 경제가 꺼지기 시작한 1991년 3.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용도별로 보면 주택지는 전국 평균이 전년 대비 0.9% 상승했고요. 상업 지는 2.4% 올랐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대 대도시권에서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도쿄권이 4.6%, 오사카권과 나고야권은 모두 2.9% 올랐습니다.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19년 연속 도쿄 긴자 2초매에 있는 메이지야 긴자 빌딩이 차지했습니다. 이곳의 평당 지가는 4,210만 엔으로 전년 대비 5% 상승했습니다. 3대 대도시권은 잇따른 재개발과 저금리 기조 속 견조한 주택 수요가 땅값을 끌어올렸는데요. 도쿄 시부야역 인근 한 지역은 상승률이 2023년 4.8%에서 올해 18.1%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오사카에서도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사카역 북쪽에는 이달 그랑그린 오사카 복합빌딩과 공원 등이 먼저 개장했고요. 주변에 대형 복합시설인 그랑프론트 오사카 남관의 상업지는 올해도 3.9% 상승하며 오사카권에서 가장 비싼 지역으로 기록됐습니다. 일본은행이 7월 기준금리를 연 0.25%로 인상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에 비해선 여전히 완화적 금융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본 부동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매력적인 상황이라는 의미인데요.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JLL에 따르면 일본의 부동산 투자 규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약 2.6조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배 확대됐습니다. 주택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도쿄 이다바시역과 가까운 신주쿠구의 한 지역은 17.1%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도심부를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견조한데 고소득 맞벌이를 지칭하는 이른바 파워 커플이 이를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쿄 23구의 신축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해 처음으로 1억 엔을 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일본 지방 땅값도 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지방권에서 지방 대표 4개 시로 꼽히는 사포로, 센다이, 히로시마, 후쿠오카 등을 제외하고도 평균 땅값이 전년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지방 4대 도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땅값이 오른 것은 1992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관광 수요가 늘고 반도체 공장 신설 등을 기점으로 땅값 상승이 전국으로 파급된 것이죠. 그동안 성장하던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땅값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최근의 특징입니다. 나가노현 북부의 유명한 스노우 리조트죠. 하쿠바무라 펜션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30.2% 상승해 전국 상업지 중 4위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해외 관광객 증가로 호텔 개발이 진행되는 동시에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주택 수요가 인근 오마치시 등으로 파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홋카이도의 스키 명소인 니세코초 지역의 상승 효과가 인근 마카리무라로 파급돼 이 마을의 주택지도 전년 대비 18.2%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진출로 들뜬 구마모토현도 있습니다. TSMC 1공장이 위치한 기쿠요마치가 16.9% 상승하며 전국 기초지자체 중 땅값 상승률 6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쿠요마치 동쪽에 있는 오스초는 19.4%로 1위를 기록했고요. 공장 근로자와 가족의 유입이 잡화, 가구, 의류, 대형 소매점의 출점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 내 모든 지역의 땅값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노토반도 등 지진과 폭우 피해 지역은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주택지 중에서 하락폭이 컸던 전국 10개 지역을 보면 모두 노토반도가 포함된 이시카와현이었습니다. 땅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중심 지역은 전년 대비 14.8%나 떨어졌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지방 땅값을 끌어올린 것은 외국인 관광객이었는데요.
일본 정부 관광국이 지난 18일 발표한 8월 방일 외국인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은 293만 3천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6% 증가했습니다. 8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인데요. 국가별로 보면 한국이 1년 전보다 7.6% 증가한 61만 2,100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동안 방일 외국인 중 한국인이 최다였으나 올해 7월부터 중국인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월에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은 작년 8월 대비 거의 2배로 늘었는데 중국의 여행 규제 완화와 항공 노선 증편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계로 보면 한국이 581만 1,9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중국, 대만, 홍콩, 미국 순이고요.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일본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미국인 관광객입니다. 한국이나 중국보다 체류 기간이 길어 씀씀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작년 기준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한 미국인의 평균 숙박일 수는 11일로 전체 평균인 6.9일보다 4일가량 길었습니다. 중국의 7.5일, 한국의 3.6일과 비교해 미국인 관광객은 더 오래 머물며 돈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일본 미쓰이스미토모 카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액은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40%나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결제액 상승을 견인한 것은 미국인 관광객인데요. 결제액이 3.2배나 늘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상위 5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세이고요. 이는 슈퍼엔저를 즐기려는 미국인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18일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결정했는데요. 엔달러 환율은 FOMC 결과 발표 전 달러당 142엔 안팎에서 거래되다가 발표 후 140엔대까지 1~2엔가량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이가 축소될 것이라는 견해가 확산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죠. 그러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달러를 다시 사들이는 움직임이 진행됐습니다. 결국 엔달러 환율은 다시 142엔대로 돌아왔고요. 엔화 약세가 주가를 밀어 올리면서 19일 니케이 지수는 2.13%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 땅값만 끌어올린 것이 아닙니다. 백화점 등 일본 소비주 주가도 오르고 있는데요. 일본 최대 백화점인 이세탄 신주쿠 본점 등을 운영하는 미쓰코시 이세탄 홀딩스가 대표적입니다. 관광 수요 확대에 따른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강한 종목인데요. 미쓰코시 이세탄의 주가는 올해 들어 40%가량 상승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관광객 소비 지출이 8조 엔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 최대였던 작년 5.3엔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소비 규모를 15조엔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본이 걱정하는 것은 일본인의 국내 소비입니다. 일본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 소비가 늘어야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소비는 일본의 실질 GDP를 계산할 때 수출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임금 인상을 독려한 이유이고요. 이를 통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집권자민당 총재 선거도 경제정책이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는 임금 인상과 일손 부족,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인 해고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인기가 높은 이시바 시게루는 비정규직이 전체의 40%인데 소득은 정규직의 60%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을 줄이고 남녀 임금 격차 해소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질 임금을 올리기 위해 노동 분배율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이는 우선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반대합니다. 지난 7월 금리를 올렸던 일본은행은 오늘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그렇지만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에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는 금리를 올렸다가 소비 심리가 하락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소비가 늘어날 때까지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방일 외국인과 일본 부동산, 주가 흐름 등을 살펴봤습니다.
도쿄나우 김일규였습니다.